샬롬, 샬롬 알레이켐. 자, 이제 7과부터 14과까지는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부호들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언어를 배우려면 여러 가지 부호들이 필요하겠죠.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신호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자음, 모음과 연관된 여러 부호들이 있는데, 이 부호들이 우리의 발음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몇 개의 부호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7과에서는 모음의 음색이나 모음의 음량을 표시하는 자음인데, 소위 말해서 마테르 렉시오니스, 모음 문자라고 하겠습니다. 모음 문자. 이게 원래는 자음인데 이게 모음으로 사용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모음 문자가 기초문법에 있어서는 바브나 요드나 해,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가끔 알렙도 모음 문자로 사용이 되고 있다. 불완전하지만 특정한 모음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마테르 렉시오니스는 라틴어 표현이고, 히브리어로는 이모트 하 크리아, 이모트, M, 엄마, 그러니까 모음, 문자, 발음하는 모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것은 진짜 발음은 안 되기 때문에 무금 문자라고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어떤 음가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음색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B인데, 주로 바브와 요드로 표기되고 있는데, 바브와 요드는 오, 에,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요음할 때 요드 바브 맴 있잖아요. 그 바브에 이 홀렘이 없어도 요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베트에 있어서는 이 요드가 에 발음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바브 요드가 오로도 발음이 되고 에로도 발음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는 오로 발음이 자주 된다. 해가. 그래서 쿨로. 그래서 쿨로가 카플라멧 해로 나올 때도 있고, 카플라멧 바브에 오가 오는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포, 코, 실로모, 예리호 이런데 해가 모음 문자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모음으로도 사용이 된다. 이건 이제 고대 휴지형이었을 것이다. 고대 휴지형이 있다. 그래서 말카 이런 것들은 아가 해가 아로 발음된 케이스죠. 그런데 단어 끝에는 해가 에로 발음이 된다. 이글레 후가 이글레 하의 3인칭 전미사를 가진 또 사레후, 사레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요약이 116쪽에 나타나네요. 그 바브는 모음 문자 바브는 우, 오. 그러니까 슈렉할 때 바브 안에 넣으면 우가 되고 바브 위에 하면 오가 되겠죠. 그리고 요드는 이도 되고 세레도 되고 세골도 되는. 그리고 단어 끝에 오는 해는 아에에 모음 다 된다. 그리고 알렙은 어떤 모음과 결합할 때 묵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알렙이 사실은 대부분 어원적 철자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알렙이 꼭 모음이 아니라 어원으로 알렙이 사용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시, 그죠? 그 레시 알렙,
쉰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알렙은 어원이었다. 왜냐하면 아랍어에서 라쉬의 알렙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로 혹은 로로 나타나는 비어원적인 것은 매택하고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호세아 10장 14절 쉐나 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할 때 쉐나에 있어서 알렙, 마지막 알렙이 모음으로 나오는 게 확실하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17쪽에 C로 가니까 역사적인 모음의 음량을 표시하는 모음 문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두 개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하다 보면 완전 서법, 불완전 서법, 이 서법이라는 것은 철자법이 되겠습니다. 그 철자로서의 서. 그래서 그 바브와 요드가 들어가면 완전 서법, 완전 철자법. 바브와 요드가 안 들어가면 불완철 철자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샬롯이 3이라고 할 때 거기에 바브가 안 들어가면 불완전 철자법, 샬롯에서 바브가 들어가면 완전 철자법. 고임 할 때 여기에 요드가, 대부분은 요드가 하나로 나오죠. 근데 요드가 두 개 나올 때는 완전 철자법이 되고, 여러분들이 미츠보트 계명, 미츠보트에도 바브가 들어가면 완전 철자법, 바브 없으면은 불완전 철자법, 이런 용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8과 슈바인데, 그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을 하던 거지만, 이 히브리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독일 계열도 있고 영미 계열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모음과 자음을 어떻게 이름 짓느냐,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름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조차도, 현대 이스라엘조차도 이 발음들을 표준화하는데 굉장히 긴 과정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국어 문법도 역사에 따라서 이 문법 용어, 발음 이런 것들이 점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달라지니까. 그래서 모음을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선생님이 독일에서 배웠냐, 영국에서 배웠냐, 미국에서 배웠냐, 한국에서 배웠냐에 따라서 모음 명칭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면 싸움이 나. 그러니까 서로 명칭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전통이 좀 다른 거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표기한 그 여러 발음 기호들은 전통과 현대를 좀 이렇게 섞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레프거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말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레프 하면은 3음절이 되잖아. 근데 우리말에는 발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렙으로. 히브리인들은 알레프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알렙.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메테그. 사실 히브리어는 다 세 자음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메테그가 현대 이스라엘의 표현이지만 우리는 또 글을 쓰다 보면 하나라도 줄여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받침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좀 편하게 메테크. 그 요드도 현대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다 유드라고 해요.
나 왜 그렇게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어. 전통적으로는 요드. 나는 이제 전통적으로 요드. 그래서 그 슈바는 원래는 쉐와 그리고 쉐바 이 바브니까 원래는 쉐와라고 하다가 왜냐면은 바브를 오랫동안 와우라고 발음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 바브가 최근에 들어서는 다 와우가 아니라 바브예요. 표준 발음이. 그래서 이제 그 쉐바로도 발음을 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이 쉐와라는 것이 샤베에서 왔잖아.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쉐바. 이제 그것과 어근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발음이 좀 편하게 슈바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에 있어서는 여러 전통이 차이가 있는데 좀 발음도 쉽고 편하고 또 음절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슈바는 기본적으로 모음이 없다. 무라오카 선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슈바는 음가가 없다. 아랍어 스쿤 역시 이제 음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소파숙하고 비슷하다. 소파숙이라는 것은 문장 끝에 나오는 두 개의 다트거든. 근데 소파숙은 커요. 근데 슈바는 그 자음 밑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데 슈바에는 유성 슈바, 무성 슈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꾸어요. 만들어요. 슈바에는 두 개가 있는데 유성 슈바하고 무성 슈바가 있다. 근데 무라오카 선생은 슈바는 본질적으로 모음 음가가 없는 제로 모음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무라오카 선생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성 슈바는 뭐냐면 빠르고 중을 그리는 듯한 모음을 표시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영어로는 이제 about 할 때 어와 같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이 유성 슈바와 무성 슈바를 만든 사람이 엘리아스 레비타예요. 8과의 B에 있는 엘리아스 레비타가 15세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배울 때 유성슈바, 무성슈바를 배우는데 그건 엘리아스 레비타에게서 나왔다. 어떻게 이제 바꾸냐? 단어가 시작될 때 첫 번째 그러니까 그타브템 할 때 그가 이제 유성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인접한 두 개의 슈바 중에서 두 번째 그 슈바가 두 개 나올 때는 두 번째는 유성이 된다. 그래서 테브, 그죠? 테브. 그 다음에 큰 모음, 라지 모음, 코트빔 할 때 빔에 히렉 요드가 있는데 이건 큰 모음이죠. 그러니까 이걸 큰 모음이라고 하네. 이게 참 멋지다. 큰 모음. 순장 모음보다는 큰 모음이 좋은 것 같아. 그 앞에 슈바가 올 때 유성이다. 그 다음에 다게시가 있는 자음 아래는 다게시는 중복을 해주니까 그죠? 유성이 될 수 있다. 디브라. 그 다음에 두 개의 동일한 자음 중에서 첫 번째 자음 아래 롬멤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열음 이전에 오는 단순 슈바는 묵음이어야 한다. 파열음과 마찰음에 있어서 이제 슈바의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F에 보니까 오늘날 현대의 이스라엘에서는 무성 슈바하고 유성 슈바가 포니믹 음소적인 구별은 없다. 그러니까 슈바에 있어서 이 음소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없다. 근데 이제 애를 유성 슈바니까 발음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참 델리키트하잖아요. 그죠? 이건 변이 음소다. 환경에 따라서 이게 좀 변하는 거다. 그래서 게돌림
혹은 거돌림 할 때는 이제 거돌림 해도 되고 개돌림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슈메루 해도 되고 이슈모루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에가 슈바가 대체로 형태소의 경계선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너무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하지 마라. 어떤 건 좀 대충대충 넘어가자. 그래서 꼭 이 규칙대로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하텝 슈바였는데, 하텝 슈바를 이 전통 문법에 있어서는 복합 슈바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슈바 복합인데, 제가 볼 때는 합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합성 슈바. 합한 거거든. 완전 모음하고 슈바가 합해진 거니까. 하텝이라는 것은 낚아채웠다, 잡아채웠다, 단축했다. 그래서 복합 슈바라고도 부르고, 여기도 복합 슈바, 컴파운드 슈바네, 변화되지 않는 단순 슈바와 대조적으로 다소 변화된 슈바라고 한다. 뭐 복합 슈바도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하텝 슈바가 어디에 주로 나타나느냐? 후엄과 함께 주로 나타난다. 종종 후엄들과 함께 나타나고 후엄 아닌 것들하고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텝 파타가 나타나는 경우 C 언제 나타나느냐? 후엄과 함께. 그 다음에 하텝 카메츠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